안녕하세요. Next.js 3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Next.js에서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Next.js를 변경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것들 몇 가지를 좀 해보고, 어, 자, 우선은 간단하게 몇 가지 해보고, API, 외부 API 이용하는 부분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대부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들에는 환경 변수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ext.js도 환경 변수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공식 문서상에서도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보시면 물론 제일 좋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일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리눅스나 맥OS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이제 유닉스 계열이라고 하죠. 이런 계열에는 터미널 상에서 지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도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듯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변수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 변수 설정한 것들을 실제 프레임워크들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 상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들하고 비슷한데, 변수 이름을 선언하고 값을 할당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 단계에서 아예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구동하는 프로그램, 지금 같은 경우에는 Next.js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Next.js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xt.js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용을 하게 되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변수는 포트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난주에도 받고 계속 봐왔던 거지만은 3000번 포트에서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이 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포트가 300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포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포트를 400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 줄에 한꺼번에 다 해줄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건 아닌데, 실행을 할 때 일시적으로만 변경을 할 거니까 포트 4000이라고 변수 지정을 하고 한 칸 띄워놓고
얀데브 이렇게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4000번 포트에서 실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접속을 해보면 4000번 포트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웹 주소를 볼 때에는 이 뒤에 포트 번호가 없잖아요. 포트 번호가 없을 때에는 이거를 80번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80번 포트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여기선 지금은 또 실행이 됐네요. 자, 근데 원래 이 80번 포트 같은 경우에는 1024번보다 작은 포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1000번 안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자릿수가 두 개나 세 개인 포트는 시스템에서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일반 권한에서는 잘 실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더 높은 권한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좀 뭔가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트 지정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코드 편집을 좀 해볼게요.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 별다른 내용들을 지금은 여기가 딱 기본 코드 상태만 있는데 여기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때에는 앱의 이름들, 앱 네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앱 네임을 할당을 해서 서버 구동을 하면 이렇게 앱 네임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거죠. 제목 표시줄에도 앱 네임을 표시를 하고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 때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만들면 관리자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관리자 페이지도 Next.js로 만들어지는데 관리자 페이지는 템플릿처럼 비슷한 것들이 계속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관리자는 만들어지는데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매번 하지 않고 고정된 디자인 템플릿을 재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앱네임 넣어놓은 것을 매번 수정을 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고, 그리고 그게 한 번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 보통은 푸터에도 들어가고요. 카피라이트 부분에 앱네임이 들어가고요. 타이틀에 들어가고, 헤더에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사용자들한테 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다 앱네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진행을 할 때에는 조금 한 번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환경 변수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터미널에서 사용을 할 때에도 변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변수. 그런데 이 운영체제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변수라고 해서 환경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석대로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운영체제 단계에서 변수를 지정을 하는 게 기본인데, 자, 운영체제에서의 변수를 비슷하게 흉내내서, 그래서 .env라는 이런 파일로 관리를 하는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m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요, 여기 변수에다가 이름을 넣어 놓는데, 이름을 env 데모라고 이렇게 넣어서 환경 변수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Next.js에서는 Next Public이라는 이런 접두어를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xt Public App Name이라고 해서 env 데모라는 이런 말을 넣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프로세스의 env 안에 next public app name 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는 보통 서버가 시작될 때 한 번만 딱 읽어오고 계속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다시 구동을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하기 전에 이미 나왔군요. 여기에 env 데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도 적용을 하냐면 이제 환경 변수는 로드 됐으니까 출력하는 것만 변경을 할 땐 서버 재구동을 안 해도 되죠. 타이틀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넣어놓고 앞에는 페이지 이름, 뒤에는 앱 네임 이 정도로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제목 표시를 보시면은 홈 하고 env 데모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푸터가 아래쪽에 있는데 푸터에 powered by 버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도 powered by 버셀은 맞죠? 여기에 저희가 카피라이트 2022 하고 이렇게 카피라이트 2022 하고 앱네임 넣으면은 카피라이트 2022 env 데모하고 뒤에 powered by 버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넣고 나니 저희가 A 태그 안쪽에 넣었네요. A 태그 바깥쪽으로 카피라이트 부분에 next.js 링크를 걸진 않을 거니까 바깥으로 빼주겠습니다. 스타일을 새로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환경 변수를 만들어서 앱의 내부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next public이라는 이 접두어 같은 경우에 원래는 보통 환경 변수 사용을 할 때 필요한 변수들만 정확하게 선언을 하지 이런 식으로 접두어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next 같은 경우에는 next.js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next.js는 서버 사이드에서 사용하는 Node.js 레이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리액트 프론트엔드 쪽의 레이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에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운영 체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 위에서 올라가고 운영 체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환경 변수들 같은 경우에 서버 사이드 레이어에서는 그냥 모두 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버 사이드 레이어가 아니라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떠나서 사용자 쪽 브라우저까지 전송이 된 다음에 동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변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해서 next public이라는 이런 접두어가 있는 경우에는 Next.js의 웹팩이 동작하는 단계에서 웹팩에서 이 변수들을 전부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에 직접 변경을 하게 되면 접두어 없이도 사용하게끔 변수 전달하는 걸 직접 구현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저희는 Next.js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방법대로 Next.js에 정해진 접두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론트엔드에 쉽게 변수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점이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죠. 접두어가 꽤 길게 next public 해가지고 두 단어나 접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변수명이 좀 길어진다는 거, 그거 정도가 단점일 것 같고, 그 외에는 별다른 설정 변경 없이 저희가 원래는 넥스트 컴피그나 이런 쪽에 설정 변경을 해야 되는 옵션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무 설정 변경 없이도 환경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씁니다. 사용하는 또 다른 패턴 중에 하나는 메인터넌스라고 하죠. 관리나 점검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메인터넌스라고 해가지고 점검 중입니다 하는 내용들을 화면에 띄우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펄스로 지정을 해놓고요. 앱.js에다가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js에서 지금은 여기 리턴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출력을 하면 다른 이런 텍스트를 출력을 하면 모든 내용이 출력이 안 되고 여기에 something이라고 출력해 놓은 이 내용들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프로세스의 env에 public maintenance가 true인 경우에는 정기 점검 중입니다라고 출력을 해보죠. 정기 점검 중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게끔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내용이 그냥 아까 만들었던 사이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로드할 수 있게 서버를 재시작을 좀 해줘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환경 변수를 변경을 하고 재시작을 할 거예요. 자, 환경 변수를 이렇게 true로 변경을 하면은 정기 점검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앱.js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서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이트 전체가 이제 셧다운이 된 거죠. 어떤 페이지를 들어오더라도 전부 정기 점검 중입니다라는 내용들만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놓고 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변경 작업을 한다든가 캐시 청소를 좀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버 작업들을 해주고 완료가 되고 나면은 다시 메인터넌스 모드를 내려서 이렇게 접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런 것들 위주로 사용이 되고 백엔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주소 같은 것들을 할당을 해놓는다든가 비밀번호나 뭐 이런 중요한 키 정보들 그런 것들을 환경 변수에 담아놓고 그런 다음에 환경 변수를 기세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서 코드 안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두지 않고 중요한 데이터들을 코드 바깥쪽으로 빼는 이런 역할의 환경 변수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 그대로 유지하고서 가운데에 이 메인 부분 환경 변수 적용해 놓은 건 아까우니까 H1까지는 놔두고요. 이 아래에 폼을 하나 만들어서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이 있고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패스워드 필드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아래에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도중에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편하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이 내용을 매번 입력을 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밸류를 할당을 해가지고요. 넣어놓고 패스워드도 넣어놓고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로그인 눌러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보안상 아주 좋진 않지만 개발하는 동안이니까 이거를 실제 배포할 때만 이렇게 넣지 않으면 내지는 배포했을 때 이 계정을 제거를 해버리면 로그인이 되진 않겠죠. 그래도 안 남아있는 게 좋겠지만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서 실수로라도 까먹고 배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배포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할 때 이 내용들이 있다가 없으면은 또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좀 더 쉽게 편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에 next public 로그인 이메일 해서 넣어놓고요. next public 로그인 패스워드.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은 밸류에 바로 넣지만 실제로는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스테이트에 들어가겠죠. next public 로그인 이메일 이렇게 넣어놓고요. 아래쪽에 패스워드 밸류에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이 내용들이 지금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통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 그리고 서버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 다 따로따로 나눠 놓게 되는데 서버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에서는 이렇게 값을 없애버리면 이 부분이 기본 상태, 기본 인풋으로 나오게 되고요. 로컬에서는 이 값이 있으면 이렇게 미리 입력이 돼서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환경 변수를 통해서 제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종종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가능하면은 사용하지 않고 조금 귀찮음을 감수하는 게 보안상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뭐 do not use in production 이런 것들을 좀 붙여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배포를 할 때에는 눈으로 보고 반드시 제거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까먹고 배포를 하는 사고들이 간혹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편리한 방법이지만 위험해서 굉장히 여러 번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 변수를 잘 이용을 하면 한번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다시 사용을 할 때 내부 코드를 크게 바꾸지 않고 환경 변수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제어를 하기도 합니다. 환경 변수 안에서 이건 예시 코드니까 조금 짧게 써볼게요.
자, 모바일 핸드폰 인증을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넣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넣어 놓으면은 아예 이 서비스 내의 분기 처리 자체를 전부 다 해놓고 환경 변수를 제어하는 것만으로 아예 동작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가능하고요.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AWS에서 사용하는 액세스 키 이런 것들은 소스 코드 안에 있으면 위험한 값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뀌기도 하는 값이에요. 1년 정도 사용을 하면은 바꾸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죠. 안 바꿔도 계속 쓸 수 있지만 AWS에서 키를 변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키를 바꿔서 써라.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면 저희가 또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액세스 키가 변경되면은 소스 코드 안에서 고치는 것보다 환경 변수에서 고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소스 코드 대신에 환경 변수에서 한 번만 고치거나 혹은 배포만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정도 가지고서도 전부 앱을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의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환경 변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서버가 처음 구동될 때 한 번 읽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변경이 된다든가 예를 들면 저번에 저희가 카페에 관련된 것들을 했고 온라인 주문을 만들었는데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품절인 항목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품절인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즉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다음번 서버 구동을 할 때 다시 반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즉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앱이 업데이트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서요. 저희 35분에 뒤에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